자, 이제 순서대로 시장 시그널과 또 기업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두 분 출연자 나와 계시고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또 김유정 아나운서가 어떤 기업인지, 어떤 기업을 선택해 왔는지 한번 들어보고 풀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시그널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세계 비만약 생산의 거점이 되는 걸까요? 그 기대감 가지고 오늘 SK가 5%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세계 시가총액 1위 제약사죠. 일라이릴리가 자사의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죠. 마운자로의 대규모 생산 거점을 한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특히 SK를 핵심 파트너사로 선정하고 CDMO 체계를 가동한다고 하는데요. SK 팜테코의 자회사인 SK 바이오텍이 현재 세종에 짓고 있는 펩타이드 기반의 신공장에서 이 원료를 만들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세종에서 짓게 될 공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에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라일리는 왜 한국을, 왜 SK를 선택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보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가격 경쟁력을 꼽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되는 가격 인하 압박 속에서 특히 미국에선 중국을 생물보안법의 이슈로 견제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의 본사를 두고 있는 SK 팜테코와의 협력이 가장 베스트 초이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엔 AI 기반으로 SK그룹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하고 있는 SK, 그 주가의 전망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다음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엔캠이 빅딜에 대한 기대감 속에 다시 한번 11%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호재 내용은 엔캠이 5년간 약 1.5조 규모의 전해 공급 계약을 글로벌 탑티어 배터리사와 함께 체결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업계 같은 경우는 현재 추정하고 있는 게 글로벌 1위사 CATL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 공시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새롭게 전해진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엔캠이 프랑스 배터리 제조사로부터 소디움 이온 배터리 전해 공급까지 확정했던 소식인데요. 단순히 기존의 전해에게 나아가 새로운 산업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탄산리튬도 저점 대비 20% 반등한 가운데 증권가에선 지금 가격 대비 추가 30% 상향까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2차 전지 그리고 엔캠에 대한 긍정적인 동력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엔캠 또는 엔캠의 수혜주까지 지금 바로 함께 찾아보시죠. 저희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하는 타이틀들이에요. 이렇게. SK 세계 비만약 생산의 거점. 한국에서만 생산하느냐? 아닐 거죠. 한국을 집중적으로 생산 거점을 잡는다? 뭐 이러면 오케이. 근데 한국에서도 생산한다. 이건 뭐 또 다른 얘기고.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표현들인데 기사 타이틀이 자극적으로 나가면은 어쩔 수 없이 받아 쓰거나 받아풀이하거나 또 시세가 움직이면은 이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액면 그대로 믿는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뒤에 또 엔캠도 있지만 여기도 신뢰가 많이 가는 회사는 아니라서 자 일단 SK부터 풀어봅시다. SK증권 출신이시죠? 네, 김민수 대표. 그걸 또 그렇게 엮으십니까? 아이고 예, 예. 그렇게 엮는 건 아니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SK 뭡니까? 그냥 주 SK 지주사 SK예요? 이게 뭐예요? 네, 이게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한때 뭐 SK 뭐 마운자로 CDMO 관련된 쪽 우리 앵커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거 SK 바이오팜 아니야? 아닙니다. 아. 바이오팜이 아니라 바이오테크고 밑에 있는 그 SK 팜테크? 네. 네, 그가 이렇게 이제 손자 회사 쪽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 쪽에서 그게 보니까 오송에서 세종단지 가게 되면은 그 네. 중간에 뭔가 SK가 열심히 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저거 뭘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아이고 저기 마운자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구나라고 해서 단독 단독 기사입니다. 그런 쪽에서 확인이 됐느냐 뭘 모르겠습니다. 뭐가 있으니까 썼겠죠. 예, 근데 그렇게 네. 나온 과정 쪽에서 일단 흐름을 봤었을 때 오늘 반응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가뜩이나 요즘 시장에 또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코스피가 밀리고 코스닥이 쫙 3% 올라가는 건 또 처음 봤어요. 네. 아니 뭐 정부 정책 나왔잖아요. 코스닥을 벤처를 살리자, 모험 자본 투자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동안 이제 코스피는 4천을 한번 터치했고 근데 코스닥은 천스닥
해야 되나? 네. 우리는 왜 그런 거에 자꾸 집착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우, 뭐 말 지어내고 이제 기사 쓰기 좋고 뭐 정책은 이제 어떤 뭐 이런 퍼포먼스라 그래야 돼요. 뭐 네. 야 우리가 해서 이렇게 됐어라고 하기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얘기하겠죠, 또 뭐. 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음. 아, 이런 날도 오는구나라고 해서 조금 이제 종목 준비하고 트레이딩 준비하셨던 분들은 오늘 뭐 거의 뭐 신났더라고요, 아침부터. 네, 아, 그런 네. 관점 쪽에서 일단 SK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 관련된 쪽의 내용들은 이걸 연결시키기가 아직 좀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만약에 이 CDMO 쪽이 부각받는다 그러면 차라리 ST팜이나 예, 바이넥스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ST팜은 탄력 좀 올리고로 네.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내년까지 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좀 큰 거고 바이넥스는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증설 완료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년 성과를 낸다 그러면 아마 탄력도가 가장 실적 탄력도가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쪽을 보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SK를 그래도 매수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지주사입니다. 아. 지주사 관점 쪽에서 그리고 또 이런 스토리가 보강된다라고 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주사 쪽들도 상법 개정과 관련된 쪽에 얘기들 계속 나오면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그런 쪽에서 과연 24%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자사주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아 이런 식으로 쓰겠구나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기대감은 좀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보니까 오늘 나왔던 한 28만 원대 근접은 지난번 고점과 함께 매물이긴 합니다만 지주사 움직이게 되면 가장 먼저 뛰어나갈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주사 관점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지금 변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거래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탄력 받겠다 하는 쪽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으로 보시는 투자 전략은 그래서 매수? 매수입니다. 예. 떴다가 밀리는데? 그러면 살 기회? 네. 네. 그래요? 이쪽은 저항이긴 한데 그 정도 저항 시도했다가 오늘 대형 주장이 아니네라고 해서 이제 쭉 밀리고 다 코스닥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저 네. 기사를 보고 사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그냥 지주사로 보고 사자. 저 기사는 차라리 만약에 관심 높다 그러면 CDMO 쪽을 다른 쪽을 코스닥 쪽을 보자. 아까 종목 말씀드린 쪽을 거기를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여쭤보면 곤란하실 것 같아서 그냥 그 정도. 저 네. SK 소속 아닙니다 이제. 예, 알고 괜찮습니다. 있어요. 예, 알고 예. 있어요. 네. 네. 일단은 매수 전략으로. 네. 밀리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수. 그냥 뭐 이 정도면 또 사도 되겠다 싶습니다. 네. 네. 밀렸기 때문에 아까 고점 대비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어제도 다뤘는데 오늘 또 다루는 엔캠. 이것도 타이틀이 빅딜 성사 여부. 글로벌 제조사 어딘지 안 밝히고 1조 5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 기대감. 네, 기대감입니다. 자, 근데 이 엔캠은 좀 뭐 제가 이렇게 자꾸 안티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투자 결정을 할 때는 그러면 전자공시라는 건 한 번쯤 열어봐야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 주주나 아니면은 재무제표나. 근데 참 전자공시 열면은 지저분해요. 뭔 소송들이 많고 매매 거래 정지도 한번 우려도 있었고 반기 분기 매출액이 미달했어요. 예. 거기에 이 대표가 오정강 대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정강 대표가 특수관계에 있는 광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알려진 바 오정강 대표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광무. 그래서 엔캠과 광무는 세트인데 이 광무라는 회사의 전자공시 여러분 더 지저분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너무 세게 갔나요? 제가 말려주셔야 돼요. 네. 예. 제가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엔캠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기사가 자꾸 세게 나가는데 이거를 일반 투자자들은 많이 현혹이 될 수 있단 말이죠. 1조 5천억. 와. 우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올바르게 잡아줘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코스닥 시장도 좋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채팅 활발하고 막 우리 전문가분들 응원해 주신 분 많이 계셔가지고 좋은데 앵커님께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리스크를 잘 짚으셨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이제 시간 좀 짧다 보니까 그렇게 뭐 관계인까지 확인 못했는데 저는 뭐 밸류에이션을 많이 해보거든요. 네. 근데 저 역시도 말이 좀 의아한 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이 엔캠을 바라봤던 시선 중에서 올해 이루어진 것이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가 2024년 상반기로 넘어가면은 에코프로나 엘레네크만큼이나 많은 개인투자분들께 호프가 되어줬던 종목이 엔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을 거슬러 가면은 뭐 엔캠이 내년에 미국에서 공장을 완공을 해가지고 1년에 50만 톤 이상의
뭐 전액을 공급을 하겠다 이런 뉴스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2025년이 이제 한 달 반도 안 남았는데 아직 그 2025년 완공 예정인 공장이 완공이 안 됐습니다. 네. 근데 팩트는 팩트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전자공 시스템에 나와 있는 기업 개요를 보면은 엔캠이 글로벌 전액 생산 능력 55만 톤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게 한 5만 톤 정도, 그다음에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게 5만 톤 정도. 이번에 뭐 기업은 CATL이 아닐까 이렇게 명확하게 좀 예상을 하고 있지만 CATL 같은 게서 7만 톤. 그러면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는 전기차의 거의 50에서 60% 이상이 유럽이랑 미국이랑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엔캠에서는 55만 톤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전 세계 60에서 70%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에 다 전액을 모두 합쳐도 15만이면은 네. 나머지 40만 캐파는 뭘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엔캠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16조고, 네. 그다음에 작년 매출액이 3,600억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생산 능력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지금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공장이 완공이 됐을 때 생산 능력이 5만 톤에서 10만 톤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우리가 엔캠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지금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전기차가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나왔으면 엔캠이 지금 이렇게 적자 행동을 안 할 거고, 그러면 바이오 회사도 아니고 이게 뭐 그다음에 의아한 거는 미국에서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고 했을 때 엔캠이 5만 톤에서 완공해가지고 10만 톤을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다 팔릴 것인가? 네. 다 팔린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 중국에서 CATL로 확정 나면서 중국 시장까지도 5만 톤 판매가 됐을 때는 20만 톤이 판매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작년에 기록했던 매출액의 2배 정도를 기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3,600억이었으니까 2026년에는 7,200억이 팔린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저는 2차 전지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양극재가 이익률이 올라가는 거는 내가 같은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구매자가 더 많은 수요를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연구 개발해가지고 더 오래가는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만들어서 이익률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네. 전액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뭐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든 뭐 이제 뭐 리튬 배터리에 들어가든 LFP 배터리에 들어가든 어떤 배터리에 들어갔을 때 더 많은 이익을 남길 거다 이런 리포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산술적인 방면을 했을 때 만약에 매출액이 7,200억이 되면은 2022년 연말에 당기순이익 218억이었으니까 그 단순히 곱하기 1.7 정도 했을 때 한 340억 정도 당기순이익 찍힌다고 가정했을 때 엔캠이 시가총액 16조니까 이거를 300으로 나누면은 퍼가 한 45나 50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이런 희망 회로를 오래 그려왔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이나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당연히 2024년 상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되겠지. 2025년 2분기에 실적 개선되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희망 고문하다가 1년 지난 시점에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3개 분기 실적 개선, 포스코 퓨처엠은 오랜만에 턴어라운드,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AMPC 덕분에 실적이 나오는 거 봤을 때 엔캠이 이런 기대감을 준다고 했을 때 엔캠이 흑자로 전환된 시점은 2026년 하반기가 돼야 되고 2026년 하반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해가지고 퍼가 45랑 50이 산출될 때까지 엔캠을 보유해서 기다릴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이고요. 저는 어차피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매수해서 3개월, 6개월 보유하는 종목을 소개를 드리기보다는 적어도 1주나 2주 안에 보유를 해가지고 수익낼 수 있는 종목을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이 흑자로 전환된 시점이 1주나 2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엔캠은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그다음에 저는 최대한 우리 시청자분들께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엔캠이 겪을 수 있는 리스크를 하나도 말씀 안 드렸는데 앵커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 저 역시도 다 팔리지 아니, 뭐 제가 않는다는 오해하거나 뭐 잘못할 수도 있죠. 저도 이제 광무라는 기업 봤을 때 약간 에이스테크나 통신 장비 쪽으로 해가지고 변동성은 강하게 발생하고 뉴스 많이 나오지만 실적 개선 늦어다 보니까 그 반짝 상승하고 많이 밀린 경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앵커님 말씀에 굉장히 좀 신뢰를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엔캠의 오정강 대표가 광무의 직전 최대 주주, 2대 주주, 지금은 뭐 아틀라스 8000? 근데 아틀라스 8000이 죄송합니다. 협진이라는 회사에다가 지금 경영권을 양도했는데 이 분쟁이 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지? 참 얄딱부리하구나. 예, 김윤 대표 자꾸 웃으시는데. 그 약간
저는 내부 정보는 잘 모르는 타입이고. 저도 몰라요. 내부 네. 정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예, 이제 전문가분들 성격인데 제가 뭐 대표 이사의 뭐 양력이라든지 이런 걸 막 추적하는 막 전환사채 막 판매 이력 이런 것까지 막 되게 흥미로운 내용인데 네네네. 머리가 아파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건 좀 공부 안 하는데 제가 지금 이 리포트를 믿으면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산출되는데 리스크는 이렇게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네. 그다음에 판매가 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좀 높으니까 좀 매매가 좀 보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오케이. 제가 전략은 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관망을 드렸거든요. 네. 예, 그때는 외국인 순매도가 찍혔습니다. 근데 아. 지금 9시 53분 기준으로 보이니까 나는 에코프로 BM이나 LNF랑 포스코 퓨처이 좋다라고 하신 분들 그쪽 보시면 되고 나는 그래도 엔캠이 오늘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변동성이 강하니까 나는 매매 잘합니다. 네. 라고 하신 분들께 엔캠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매매. 이렇게. 네, 매매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틀 기사만 보고 고지고대로 믿기에는 좀 애매하다 정도. 네, 사실은 뭐 3개월, 6개월 이상 들고 가려면은 저는 흑자 기업은 되고 적자 기업은 턴어라운드 되는 거 보고 사도 늦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하죠. 자, 두 번째 시그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정 아나운서. 네, 두 번째 시그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로봇조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그 안에서도 감속기 기업 SPG가 15%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국내의 굵직한 대기업들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확대한다라고 밝히자 특히 국내 관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로봇의 핵심 부품이죠. 이 감속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풀 라인업으로 생산하고 있는 SPG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주목할 점은 LG 사이언스파크와 함께 최근 액추에이터 공동 연구 개발 협약을 체결한 데 있는데요. 이렇게 국내 대기업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함에 있어서 SPG 기술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에 쌍은 의미를 두고 있고요. 또 최근 삼성전자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휴머노이드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핵심 부품 공급사가 SPG란 점 역시 시장의 기대감과 투심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SPG 급등의 핵심은요, 이 감속기 기술력에 있는데요. 국내 안에서도 독보적인 감속기 기술력을 가진 만큼 오늘 시장의 가장 큰 기대감 한 몸에 갖고 가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에 대한 추가 상승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지 SPG 함께 전망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SK 기업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는데요. 오히려 일라이릴리가 CDMO사로 선정한 SK그룹보다도 더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게 오늘의 펩트론입니다. 무려 18%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기대감은 이렇습니다. SK바이오텍에서 펩타이드 원료를 생산하면 펩트론이 그 원료를 가지고 와서 주사제 완제품을 만드는 파트너사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논리 때문인데요. 이렇게 펩트론이 부각받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이미 작년 10월부터 일라일리와 함께 장기 지속형 주사치료제에 대한 개발 협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는 이 기술 평가가 이달 만에 종료되고 12월 초면 본계약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규모가 스웨덴의 카무루스와 일라일리 사이의 계약이 체결됐던 1.2조와 동일하거나 더 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어입니다. 일라일리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펩트론, 과연 이 상승 이후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 전략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빠르게 가렵니다 안에서. 네. SPG. 네. 일단 반송부터 하게 되면 한 그저께였는데 제가 삼연이라는 종목을 주가 올라가면서 이 정도에서는 다시 눌릴 때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외경 주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다른 코너에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아닙니다. 사과부터 드리고요. 예. 어떻게 주가를 정확히 예측할까?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을 좀 접근하는 게 사실은 더 네, 예, 예. 도움이 되겠죠. 네, 로봇 쪽이 그래서 이렇게 세구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SPG를 보는 관점 쪽에서 지금 재료 다 나오고 레벨업 되는 과정인데 특히 SPG를 바라볼 때 과거에 실적 나오는 회사인데 이거는 다른 로봇들과 조금 좀 다르게 그래도 밸류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들이 이제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LG랑 손잡았다라는 쪽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작용한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지금 시총이 1조 3천억입니다. 이 정도인데 올해 그래도 실적 좋아져서 180억 내년에 보니까 280억 정도에서 실적 개선되는데 1조 3천억은 예, 당장 빠르게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갖고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걸 네. 지금 상황에서 와 여기까지 왔으니까 10만 원 가지야라고 들어가기에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세를 보면서 또 대응해야 되는 이제 트레이더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관망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차라리 로봇 쪽의 확산이 계속 또 이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좀 기술력은 있는데 정체된 종목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차라리 저희가 아까도 얘기하셨던 로봇손 잠깐 얘기하셨죠? 네네. 예. 그러면 그쪽에 강점 있는 종목들이 좀 쉬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쪽에서 차라리 로보티지나 아니면 원익홀딩스를 보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쪽에서 잘 가는 거지만 못 따라사겠다. 그런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못 따라가겠다. 네. 이 자리에서 못 따라가겠습니다. 네. 예. 아, 이 SPG도 제가 제 얘기하면 10년 전에 참 속된 말로 뻔질나게 많이 들락거렸던 회사입니다. 탐방을 많이 갔어요. 코스가 이게 인천 남동공단 쪽에 있었던 것으로 맞습니다. 기억되고 예. 네. 거기 들렸다가 탐방 끝나면 소래포구 가서 주꾸미 먹고 이게 늘 코스였거든요. 근데 그때 회사를 방문하고 이제 뭐 한 10년 가까이는 못 가봤지만 10년 동안 회사가 그렇게 많이 변했을까? 10년 전 주가는 5천 원이었고 지금 5만 원이죠. 그러니까 10배, 10배거가 됐어요. 뭐 시류를 따라서. 근데 그때 갔을 때의 느낌은 거의 이제 기어드 모터나 이 가속기, 감속기 하지만 간의 수공업처럼 아주머니들이 쫙 붙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네.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게 최종적으로 어디 쓰이냐? 통돌이 세탁기.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데 많이 주로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로봇으로 막 많이 들어갈까? 시가총액 1조 2천억을 어울리는 밸류를 가지고 있을까? 그게 잘 몰라서 제가. 네. 근데 지금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아니 뭐 적절한 회사들도 막 무슨 갖다 밸류 그렇죠, 붙여주는 상황들인데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주가대로. 예 그런 쪽으로는 보면 하겠는데 좀 밀리면 사겠습니다. 지금 못 알겠습니다. 사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시류나 유행 따라서 쫓아가기보다는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매매 전략 어떻게 하시나? 관망. 관망,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자. 이 가격에는 관망. 네. 그다음에 펩트론. 이것도 미스테리한데. 오늘 자꾸 제가 뭐 안 좋은 것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갸우뚱거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오늘 시장도 좋고 채팅창 분위기도 좋은데 시장이 좋아요? 안 좋잖아. 저는 코스닥 시장 좋으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좋아하시니까. 네, 펩트론 같은 경우는 저는 분할 매수 의견 드리려고 하고 있고 네.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과 마찬가지로 저는 또 밸류에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일랄리랑 스마트 대포 관련 연구개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경쟁사인 카스무스가 그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을 때 보통 우리가 연구개발 시험을 줬을 때 한쪽이 무너지면 이쪽이 수주 계약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경쟁사가 좋은 결과를 내놔가지고 펩트론이 급락을 했다가 이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내놨으면 펩트론도 그에 미치지 않는 좀 동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아까처럼 엔캠처럼 보수적인 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뉴스 검색하시면 다 나오고 긍정적인 로드맵대로 다 됐을 때 이 기업이 얼마나 실적을 가져갈 수 있을지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기자분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그러면 이 펩트론이 나중에 완제품 생산을 하게 됐을 때 삼성 바이오룩스나 SK 바이오팜처럼 CDMO 이익률을 적용을 할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패키지 후공정 우리가 원료나 소재 이런 것들은 다 해가지고 SK 쪽에서 중간 가공한 다음에 이제 패키징만 이제 펩트론에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삼성 바이오스나 이런 CDMO 기업들의 이익률이 25에서 35%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두산 테슬라 물론 반도체처럼 이익률이 5%만 나오지 않겠죠. 제약바이오니까 조금 더 후하게 쳐준다고 했을 때 저는 예를 들어서 한 이익률이 한 10%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마운자로가 3분기에 14조 원이 팔렸고 그 다음에 연간으로는 149조 원이 팔린다고 했을 때 저는 그 가운데인 한 60조 정도 팔린다라고 가정을 하고 근데 이거 제가 사실 들어오기 전에 계산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나왔거든요. 네. 제가 계산했을 때는 한 1조나 2조 정도 이익률을 가져갈 거다라고 했었는데 정말 완전히 긍정적으로 보면은 60조 팔아서 그중에 10% 주면은 6조면은 지금 펩트론이 시가총액이 8조니까 네. 뭐 포가 거의 15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건 되게 긍정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계산한 것처럼 뭐 14조 팔렸는데 그중에 10%를 가져가서 영업이익이 1조 4천이 찍히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8조니까 그럼 퍼가 한 16 정도? 그 정도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펩트론이 되게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어떤 그런 위탁 생산뿐만 아니라 이들이 만든 그다음에 이들이 스마트 대포를 비만 당뇨 치료제뿐만 아니라 다른 항암 신약이라든가 이쪽으로 기술이 이어졌을 때 추가적인 로열티나 말수이 나왔을 때는 그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둘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펩트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모조리 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된다 이런 가정으로 계산을 해드린 거고 만약에 정말 안타깝게도 뭐 카스무스가 따내면은 이제 주가 급락을 할 거다.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수급동을 봤을 때도 제가 오늘 분할 매수 드렸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지만 일간 변수 이미 18%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일봉을 보거나 아니면 분봉으로 30분봉으로 보신 다음에 분봉을 30분봉 정도 보신 다음에 1차 지지구간과 2차 지지구간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가지고 2주 정도 보여서 수익 가져가자 이런 전략이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 전략은 일단 분할 매수 의견 분할 드리도록 매수. 하겠습니다. 네. 이게 페트론이 진짜 뭔가 돌아간다면은 오늘 그 덕산테코피아가 같이 움직이길래 원료인 펩타이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디선가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장이 같이 돌아가면은 뭔가 움직이나. 그래서 그냥 한번 참고하시는 걸로 펩트론과 덕산테코피아는 같이 이렇게 한번 묶어서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꾸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금요일 날은 좀 많이 해요, 제가. 네. 좋습니다. 다음 시그널로 가겠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네, 마지막 시그널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의 견조한 기대감 속에서 자동차 부품주 HL 만도도 오늘 그 상승폭에 함께 그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견고한 수익성의 기대감도 있지만 12월 로봇에 대한 청사진 공개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HL 만도가 현대차 그룹 로보틱스의 핵심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건데요. 하나씩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HL 만도 3분기도 실적이 좋았는데요. 관세에 대해 방어력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4분기 추가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상승의 핵심은 이 로보틱스 분야인데요. 이미 로봇 관절의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를 납품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를 만들 때 그 정밀 제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로봇 시장에 대한 새로운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꿈꾸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과 로봇 두 마리 토끼를 갖추고 있는 HL 만도는 이제 12월에 있을 CEO 인베스터데이에서의 그 발표 내용에 함께 저희가 귀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대감 커지고 있는 HL 만도, 과연 핵심 수혜주가 맞는지 그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뷰티 디바이스 관련주 클래시스도 8% 가까이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슈링크로 대변되고 있는 기업이죠. 최근엔 브라질 법인을 인수하면서 내년 실적 역시 고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고요. 이 슈링크라는 뷰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에서 연 500만 회 이상 시술되는 정말 인기 시술인데요. 이걸 이제 피부과에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홈케어 디바이스까지 확장했습니다. 오늘 이 슈링크 홈 리프트 투 글로우라는 디바이스가 공식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상의 인기만큼이나 향후 주가에도 반영될 수 있을지 피부과에서 홈까지 진출한 클래시스 그 전략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좀 가볍게 가겠습니다. HL만도 로봇 사업 출격. 로봇 태권브이가 되는 분이 있네요. 네, 어떻게 HL 태권브이겠죠? HL 태권브이. 네, 예. 한라 태권브이.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자동차 부품 쪽도 이쪽으로 확산이 되는 과정들이 나온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잘 나왔다라는 평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로보틱스 파운드리 우리 준비하겠다고 그래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뭐 종합 계획을 발표하겠다라는 쪽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사족 보행 로봇 쪽에서 일부 액추에이터 매출을 발생한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종합 계획 보고 판단하자라는 쪽에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은 오늘은 따라가지 말고 살짝 뭐 한번 눌렸다 그러면은 추세는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진입하는 건 나쁘지 않겠다. 왜냐면 지금 로봇 밸류가 다 이제 달까지 가 있는 상황 쪽에서 네. 실적 나온 회사들의 로봇 밸류 붙인다 그러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바라보자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HL 만두보다 만약에 진짜 현대 쪽과 함께 성과를 내서 분위기 로봇 쪽을 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 오토웨어가 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토에버. 현대 오토웨어가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HL 매수로 만도. 보겠습니다. 매수로? 네. 시주와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어서 살아있네. 예, 그렇습니다. 네, 살아있네. 예, 예. HL 만도는 저희 코너에서 몇 번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언급될 때마다 계속 추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매수 전략으로 조정시 매수.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 기업은 클래시스. 자, 미용 의료기기. 네, 다행입니다.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 같은 경우 사실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께 좀 권해드리기 애매했었는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조금 공격적으로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미용 의료기 관련 종목들도 2024년 워낙 잘하다 보니까 2025년에 이제 기대치를 만족 못했다. 전년보다 못한 기업도 몇몇 있습니다. 원택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있는데 네. 대부분 기업들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증권사 가이던스가 높다 보니까 그거보다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많이 이제 주가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에이펙이 끝나면서 차익이 나왔는데 지지권을 강하게 이탈하면서 화장품에 대해서 스트레스 이제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다른 섹터로 가기 위해서 팔고 있을 때는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실적 발표 시즌 다 끝나고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실적에 대한 저력이 확인되다 보니까 반등하는 모습이고 그 중심에 클래시스가 가장 먼저 오르고 있고 2등이 파마 리서치, 뭐 3등이 레이저 옵텍인데 저는 뭐 클래시스나 뭐 파마 리서치나 아니면 뭐 대웅제약이나 이런 종목들 좋게 보고 있는데 앞에서 유정 아나운서가 클래시스가 새로운 제품을 브라질에서 판매를 하면서 미용 의료기기에서 홈뷰티로의 어떤 다각화가 예상이 된다. 그다음에 그 이전에 그로스 리서치에서도 이제 작년에 어떤 RF 주파수 기기 이루다 합병하면서 그에 따른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 이 두 가지 시너지가 중차되면서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고점에 있을 때 주가 수익률이 25, 30이 넘어갔었는데 네. 지금 워낙 주가들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10의 선행포가 19.41이기 때문에 접근하기에 부담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21선과 60일선에서 눌림목 만들고 오늘 외국인의 순 매수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분할 매수를 빨리 걸어놔야 될 것 같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쇼핑이에요. 매진 임박. 더 늦기 전에 클래시스는 분할 매수로 걸어놔라. 지금 빨리 걸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격적이신데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시장 시그널과 기업 알아봤고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열호 팀장과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